안녕하세요, 이티비입니다. 처음 올리는 영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으로 리버풀 경기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을 효과적으로 상대한 팀들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으로 맨유전을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일단 VAR과 판정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심이 일관성은 있었기 때문에. 시종일관 이상하더군요. 먼저 클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롭의 경기 준비, 경기 중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롭의 철학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의식하기보단 리버풀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 맨유가 리버풀을 상대로 최대한 수비적으로 움츠리면서 역습을 노릴 거라는 걸 아마 누구나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클롭은 또다시 OT 원정에서 맨유의 수비진 공략에 애를 먹으면서 맨유는 리버풀만 만나면 수비만 한다는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수비를 농락하는 마법같은 패스를 하는 선수가 사실상 믿을지는 없는 리버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왜 중거리 슛을 시도하지 않을까입니다. 중거리 슛은 박스에 움츠리고 있는 수비팀을 끌고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중거리 슛을 어느 정도 시도하고 그게 위협적이었다면 수비팀은 머릿속에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지고 끌려 나오게 되면 그만큼의 공간을 공격수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클롭이 부임하고 나서 스타팅 라인업에서의 중거리 슈팅은 거의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체인벌린이 맨유전과 행크전에서 꽤 많은 슛을 시도했지만 그건 선수 성향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클롭이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경기력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베이날둠은 뉴캐슬 시절 심지어 지금 국대에서의 모습을 보면 리버풀과 사뭇 다르죠. 핸더슨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도 자체가 시즌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졌습니다. 클롭이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 뽑은 것은 경기 중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두세 시즌 많이 좋아졌고 이번 경기에서도 교체를 통해 경기를 동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오리기는 누가 보더라도 빼는 게 맞는 선수였고 베이날둠의 영향력도 적은 경기였기에 그 두 명은 빼는 게 맞아 보였지만 랄라나의 투입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죠. 사실상 공격진에 교체할 수 있는 선수는 모두 투입한 거였지만 적절한 전술 변화와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조화되면서 경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려서 클롭이 전술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포메이션은 4-4-2에 가깝지만 랄라나와 체인벌린이 양 풀백과 공격수들과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다보니 맨유 수비진에서 누굴 막아야 하는지에 혼란이 왔죠. 영과 비사카가 양 풀백을 막아야 했는데 거기에 윙어 2명까지 생기는 바람에 둘 다 맡을 수가 없어졌고 마네 혹은 피르미누까지 번갈아 내려오면서 맨유 3백에서의 잉여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리버풀에선 더 많은 공격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로버트슨한테 패스가 갈 때 완비사카가 우물쭈물하다가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인벌린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완비사카가 로버트슨한테 붙는 순간 리버풀을 공격수는 4명이 되고 맨유의 수비수와 비슷해집니다. 거기다가 랄라나를 막아야 했던 애슐리 영이 피르미누한테 시선이 한번 끌리고 공에 시선을 두면서 랄라나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리버풀이 분위기를 타면서 일방적인 흐름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분위기를 타게 되면 맨시티나 바르샤한테도 4골을 박아놓는 팀이니 동점으로 끝난 게 맨유한테는 정말 다행일 정도였죠. 클롭이 경기 중의 변화를 통해서 경기를 동점으로 마무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무언가는 준비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봤을 땐
맨유가 더 잘한 경기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맨유의 의도대로 됐던 경기였죠. 보통 원톱이나 쓰리톱을 사용하는 팀들한테 쓰리백을 사용하는 건 수비수 한 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비 시 5백이 되면 5명에서 3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죠. 하지만 맨유는 중원에서의 싸움 자체를 벌이면서 5명에서 중앙을 틀어막고 양쪽 풀백이 공격을 하면 윙백이 가는 식으로 리버풀의 공격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발빠른 제임스와 레시포드를 활용하여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줬죠. 풀백이 상당히 전진하는 리버풀에겐 단순하지만 걸리면 정말로 위험한 공격이었습니다. 다만 솔샤르가 클롭의 전술 변화에 대처를 못하면서 동점을 허용한 점은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시즌 초반 리버풀이 고전한 경기들을 보면 상대의 강한 압박에 당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개막전 노리치전이나 사우샘프턴 같은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분류되는 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즌 초반이라는 점,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네이션스 리그, 코파 아프리카 등으로 시즌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점점 더 호흡을 맞춰가면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유일하게 리버풀에게 승리를 거둔 나폴리, 지난 시즌 2번의 경기를 포함해 3경기를 모두 본 결과 나폴리와 리버풀은 상대하기에 서로 상성이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 가지만 꼽자면 나폴리 공격진의 성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리버풀의 핵심은 양 풀백입니다. 포백임에도 양 풀백이 거의 윙처럼 움직이면서 공격을 주도하면서 숫자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양질의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빠른 수비 복귀로 수비까지 하죠. 이게 가능한 점은 센터백의 기동력이 빠르면서 측면까지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과 미드필더의 커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폴리는 윙어를 좌우에 포진하고 2명의 공격수가 모두 세컨롤처럼 공격과 미들 진영을 오가면서 숫자 싸움을 해줍니다. 리버풀의 풀백이 전진할 때 1차 저지선이 되어주고 공격 시에는 전진한 풀백의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경기 내내 리버풀의 양 측면에서 다른 팀들보다 자유롭게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버트슨의 컨디션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왼쪽에서 로버트슨과 반다이크의 실수가 겹치면서 2골을 내주게 되었죠. 그냥 서로 잘하는 것을 했고 나폴리가 승리를 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제가 올 시즌 주목한 것은 2명의 감독입니다. 첫 번째, 제시 바치. 올 시즌 처음으로 리버풀한테 3골을, 그것도 안필드에서 집어넣은 잘츠부르크. 리버풀을 상대로 맞불을 놓은 잘츠부르크지만 전반 중후반까진 리버풀이 역시 한 수 위의 팀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잘츠부르크가 전술을 4-3-1-2 혹은 다이아몬드 4-4-2 정도로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변환을 생각해놓고 경기를 준비한 것 같았죠. 사실 처음 바꿨을 때만 하더라도 리버풀을 상대로 중앙을 강화하게 되면 측면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2번째 골을 양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실점한 이후의 변화라 더욱 의문이었고, 변화 직후에 다시 측면이 뚫리면서 3번째 실점을 함으로써 리버풀의 풀백을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황희찬의 만회골이 들어가긴 했지만 핸더슨의 패스미스로 인해서 역습을 당한 상황이라 전술적인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